여러분, 오늘날 미국이 직면한 가장 큰 도전 과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정학적 경쟁이나 경제 문제 같은 걸 떠올리기 쉽죠? 하지만 어쩌면 진짜 답은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 질문에 대해 저명한 역사학자 스티븐 코키는 이렇게 단언합니다. 이 강력한 한마디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코킨의 주장은 미국이 마주한 가장 시급한 문제가 외부의 적이나 경제 위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소셜미디어라는 이 새롭고 강력한 기술을 우리 사회 안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소화해낼 것인가, 바로 이 내적인 도전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런 현상이 과연 완전히 새로운 걸까요? 사실 새로운 미디어 기술이 등장해서 사회 전체를 공포에 빠뜨렸던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꽤 익숙한 패턴이거든요. 여기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정말 흥미로운 패턴이 보이지 않나요? 1920년대에 라디오가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은 이러다 문명이 끝장나겠다고 걱정했어요. 1950년대에 텔레비전이 등장했을 때도 반응은 똑같았죠. 그리고 지금 우리는 소셜미디어를 보면서 거의 비슷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역사가 보여주듯이 그런 묵시록적인 공포는 현실이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그 모든 우려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는 라디오라는 새로운 매체에 결국 적응했고요. 프랭클린 루스벨트 같은 지도자는 이 매체를 기가 막히게 활용했죠. 텔레비전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존 F 케네디의 등장을 보세요. 그가 텔레비전이라는 매체를 얼마나 능숙하게 다뤘습니까? 이건 역시 우리 사회가 또 다른 거대한 기술적 충격을 성공적으로 관리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그럼 소셜미디어도 그냥 과거의 반복일 뿐 아닐까? 하지만 코키는 이번에는 상황이 근본적으로 그리고 훨씬 더 극단적으로 다르다고 경고합니다. 대체 왜 그럴까요?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과거의 방송 미디어는 뭐였죠? 방송국 같은 소수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대다 방식이었잖아요. 그런데 소셜미디어는요, 모든 사용자가 직접 컨텐츠를 만들고 퍼뜨리는 다대다 구조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 모두가 각자의 방송국을 하나씩 가진 셈이죠. 그리고 이런 완전히 새로운 구조는 아주 독특하고 급진적인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첫째, 이전에는 흩어져 있어서 힘을 내기 어려웠던 극단주의자들이 너무나 쉽게 뭉칠 수 있게 됐어요. 둘째, 알고리즘 자체가 사람들의 분노와 편집증을 자극해야만 돈을 버는 비즈니스 모델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환경에서는 가장 자극적이고 시끄러운 목소리가 주목받기 마련인데, 한 연구에서는 온라인에서 가장 정치적으로 활발한 이들이 사이코패스와 나르시시스트 성향을 보인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게 합쳐지니까 극단주의가 전국적으로, 그것도 실시간으로 조직화되는 게 가능해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시선을 좀 돌려보죠. 이 문제의 진짜 근원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흔히 외국의 여론 조작 같은 외부 세력을 걱정하지만, 코키는 진짜 위협은 바로 우리 내부에 있다고 지적합니다. 2016년 미국 대선을 예로 들면 이 점이 아주 명확해집니다. 당시 러시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페이스북에 쓴 광고비가 약 10만 달러였어요.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인들이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만들고 소비한 컨텐츠의 양에 비하면 이건 사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미미한 수준이었죠.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외부 세력은 이미 존재하는 우리 내부의 갈등과 균열을 살짝 파고드는 정도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 분열의 진짜 엔진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개념 두 가지를 확실히 구분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양극화와 악마화의 차이입니다. 양극화는 큰 나라에서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의견이 다른 거니까요. 하지만 악마화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가령 저는 저 정책에 반대합니다는 양극화죠. 하지만 저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나라를 망치려는 악마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그게 바로 악마화입니다. 상대방을 그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제거해야 할 위협이자 악으로 규정하는 거죠. 소셜미디어는 바로 이 파괴적인 악마화를 끊임없이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분석의 마지막, 그리고 가장 어려운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결국 이 모든 문제는 자유와 통제라는 해결하기 정말 어려운 근본적인 충돌 지점으로 귀결됩니다. 코킨에 따르면
성공적인 사회는 언제나 이 두 개의 튼튼한 기둥 위에 서 있습니다. 하나는 유능하고 공감 능력을 갖춘 리더십, 그리고 또 하나는 구성원들 사이의 사회적 연대와 신뢰. 그런데 지금의 미디어 환경은 이 두 가지 핵심 기둥 모두를 심각하게 흔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한 핵심 딜레마입니다. 자유사회에서는 당신네 비즈니스 모델이 사회에 해를 끼치니 당장 문 닫으시오 라고 간단히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는 순간 우리가 지키고자 했던 바로 그 자유라는 가치를 우리 손으로 훼손하게 되는 거니까요. 결국 우리는 이 거대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자유사회는 어떻게 그 근간인 자유를 스스로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이 강력하고 새로운 힘을 현명하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이 어려운 균형점을 찾아내는 것, 아마 이것이 우리 시대에 던져진 가장 무거운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